자, 우리가 이번엔 다항식 나눗셈 대해서 가볼 텐데, 다항식 나눗셈은 예를 들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으로 예를 들어 한번 나눠보자 이거야. 즉 다시 말해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 식을 가로셈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세로셈으로 해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가로 나눗셈은 지워볼 거고 얘를 풀어볼 텐데, 얘를 풀기 앞서서 우리 이런 식 있죠. 47 나누기 3을 한번 해보자. 47 나누기 3.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4에 제일 앞자리에는 4에 3이 몇 번 들어가? 한 번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1을 적는 게 얘가 몇 번 들어가냐를 봤을 텐데,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최고차항을 봐주는 거야. 이 식의 최고차항과 이 식의 최고차항을 봐줘서 이 식의 최고차항 x에 몇을 곱해야 얘가 되겠냐 이거야. 바로 x를 곱하면 되겠죠. x 곱하기 x가 x제곱이니까. 그럼 그 x를 이 자리 위에다가 적어주고요. 자, 얘가 1을 적었으면 얘랑 얘를 곱해서 4 밑에다 적듯이 얘를 적었으면 x-1이랑 x를 곱해서 밑에다 적을 텐데,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니까 분배 법칙을 해서 곱하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x라고 적어줄 거야. 자,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 우리 밑에 적은 다음에 4와 3을 빼서 1을 적었잖아. 똑같이 얘도 빼서 적어보니까 x제곱에서 x제곱을 빼니까 0이죠. 여기까진 잘하는데, 보통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를 빼면 보통 여기다 마이너스 4x라고 적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유가 뭐야? 가로셈으로 해볼게.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x를, 즉 얘에서 얘를 우리가 빼기로 했으니까 빼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4x, 얘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2x라고 적어줍니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한 가지 방법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부호 바꿔서 더해도 돼요. 그게 뺀 거거든. 부호 바꿔서 더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 여기서 4에서 3을 뺀 다음에 7을 내리죠. 그것처럼 여기도 뒤에는 플러스 1을 이렇게 내려주자는 거야. 그 다음 뭐예요? 17 안에 3이 몇 번 들어있는지 또 재서 5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 빼서 2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뭔가 하나 보자. 그냥 얘가 나머지예요 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유가 뭐야?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커버리면 나머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나머지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17을 한 번 더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눈 후에 나온 나머지가 3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눗셈을 그만두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얘가 나머지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얘가 나머지가 아니라는 근거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는 17이 3보다 컸으니까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식에서는 이 x-1이라는 이 식이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근데 얘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다시 말해서 나머지의 차수가 이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근데 지금 어떻죠? 둘 차수가 같으니까 이 나머지의 차수가 작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눠주는 거야. 방법은 똑같아요. 이 식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x야. 그러면 여기 있는 최고차항 x에다가 몇을 곱해야 마이너스 2x가 되나를 또 따져서 그 수를 여기 윗라인에다가 적어주니까 바로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적어놓고 똑같이 분배 법칙으로 해서 여기다 곱해서 적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지. 그리고 나서 빼니까 뺄 때 어떻게 하라고? 밑에 있는 식 부호 바꿔서 더하라고. 마이너스 1을 더하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나머지를 할 수 있냐 봤더니 상수항밖에 없는 0차식이죠. 즉 차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1차식이니까 드디어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가 낮아졌어.
그렇다면 얘는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숫자의 나눗셈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비교해 봤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식에서는 크기 비교를 했다면 숫자에서는 크기 비교를 했다면 식에서는 차수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나누어졌다 라는 부분.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나눗셈을 보고 뭘 세웠냐면 검산식이라는 식을 세웠어. 검산식. 그럼 검산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웠냐 한번 봤더니 요 큰 수, 가장 큰 수인 즉 나님을 당하는 수죠. 47은 나누는 수 3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뭐하자? 더하자. 이게 검산식이었어. 이 검산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눗셈이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자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쪽을 계산했을 때 47이 나와야 돼요. 근데 45 더하기 47, 2니까 47이 나와서 이 식은 제대로 나눗셈을 했다라고 해서 검산을 할 수 있다 해서 검산식이라 했었어. 자, 그럼 지금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가지고 똑같이 검산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가지고 검산식을 세우면 가장 큰 식, 차수가 큰 식, 즉 여기 나님을 당하는 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하고 나누는 식 x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몫 얘를 보고 똑같이 몫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똑같이 나머지라고 하죠.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그럼 검산식을 세워서 확인하는 방법은 얘를 전개해 보는 거예요. 얘를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빼기를 하니까 상수항 계산하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검산식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숫자에서는 검산식이 확인 용도였다면 이 문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검산식은 확인 용도가 아니에요. 바로 뭐야?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지금 이 검산식이 도대체 무슨 식이냐? 중학교 때 우리가 좌변과 우변이 같은 꼴의 식은 x에다 1을 집어넣어도 2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1000을 집어넣어도 모든 x를 다 집어넣어도 계속 성립되고 참이 됐어요. 그런 식을 보고 우리는 바로 항등식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검산식은 확인 용도가 아니고 바로 항등식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최고 포인트야.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 바로 다음 단원이 뭐예요? 항등식인 거야. 이유는 다항식 나눗셈에서 검산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항등식이 무엇인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다루고 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첫 번째인데 지금 우리가 한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무슨 나눗셈이다? 직접 나눗셈이다. 그럼 간접 나눗셈도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잠깐 검산식은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도 한번 지워보자. 자, 얘도 조금만 차수를 키워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번엔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볼게요. x 마이너스 1로 나눠볼게. 지금 여기를 2로 3으로 안 하는 이유는 곱했을 때 상관없겠구나. x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보자. x 마이너스 2로 해볼게 이번엔. 자, 그러면 직접 나누려고 딱 볼게. 어떤 오류가 일어나고 어떻게 불편한 점이 생기는지 봐봐봐. 똑같이 최고차항이 x에다가 x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x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을 분배해서 곱해보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생기냐면 바로 뺄 때 불편한 점이 생겨. 이유가 뭐냐면 얘는 뺄 수가 있는데 x에서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x제곱은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불편해졌냐면 바로 여기 처음 할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해주면 좋냐면 3차 항 다음에 2차 항이 없이 바로 1차 항이 오는, 즉 다시 말해서 사이에 한 차수 하나가 빠져있죠. 항이 2차 항이 빠져있죠.
이렇게 빠져있는 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주냐면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조금만 뒤에 적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자리 맞추기가 편해. 그리고 처음이니까 원래는 안 해도 돼요. 원래는 그냥 이대로 놔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선생님 보여줄게. 비어있는 항은 0x제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뺄 때 좀 더 편해요. 나중엔 안 적을 건데 지금 처음이니까 적어볼게. 자, 똑같이 이거는 맞죠? 왜냐면 x에서 x제곱 곱해야 3x제곱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곱해서 써보면 이제 차수 자리가 2차, 2차로 딱 맞죠? 그 다음 빼니까 자, 뺄 때는 얘는 지워지고 여기는 세제곱이고 얘는 지워지고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더해진다 했으니까 2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 내리는 것보다는 하나씩만 내려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또 나중에 내릴 거니까. 뭐 지금 다 내려도 상관없고. 자, 최고차항이 2x제곱이야. 그럼 x에다가 2x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x가 되겠고, 그럼 2x제곱 빼기 4x로 분배가 되겠죠. 그럼 뺄 때 부호 바꿔서 더하자. 그리고 3x 플러스 1. 자, 마지막 3x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3까지 해서 3x 빼기 6이 된 상태 부호 바꿔서 더하자. 그럼 7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제부터 간접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볼게. 조립제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식과 이 식의 개수, 개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식을 방법을 보고 조립제법이라고 하고, 첫 번째 개수들을 가지고 한다. 두 번째 바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이 나누는 수의 차수가 1차식이어야 돼. 우리가 이 나누는 수를 보고 우리가 제수라고 했거든. 제수 쪽, 여기가 제수 쪽이 바로 몇 차식이어야 한다? 제수가 1차식이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야. 자, 그럼 이 두 조건을 가지고 한번 가볼게. 자, 개수를 적는다는데 이 나님을 당하는 수, 여기를 피제수라고 하거든. 피제수, 제수, 목, 나머지라고 하는데 이 피제수식이 개수만 적어주세요. 그럼 x 세제곱항의 개수 1, 그 다음에 제곱항의 개수 0, 그 다음에 x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상수항 1까지 적어놓고 여기서 크게 니은자로 꺾어준 후에 이 자리에는 몇을 적어야 되나 라고 한다면 이 제수에 대한 걸 적어야 되는데 이 제수의 개수인 1과 마이너스 1을 적는 게 아니고 제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 얼마죠? 바로 2죠. x에다 2를 대입해야 2 빼기 2가 돼서 0이 되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값을 적어주는 거야. 제수가 0 되는 x값을 적어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맨 앞에 있는 수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수를 여기 0 밑으로 올려줄 건데 이쪽으로 올려줄 건데 얘가 올라갈 때는 이 수와 곱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1에서 되고 내려올 때 아까는 그냥 이 밑에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왔죠. 그럼 지금부터 내려올 때는 얘네들을 더해주는 거야. 그럼 2가 되겠죠.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자고? 앞에 있는 수 곱해주는 거야. 4가 되겠죠. 내려갈 때는 더해주는 거야. 3이 되겠죠. 마지막 곱해주는 거야. 6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더해주는 거야. 7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수를 끊으세요. 얘가 뭐가 될 거니까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될 거니까. 아, 얘가 나머지구나. 맨 마지막에 오는 애가 나머지구나.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요만큼 나머지 부분이 바로 뭐가 돼? 몫이 된다는 거야. 그럼 몫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끝에서부터 보세요. 끝이 바로 상수항이야. 끝이 상수항이고 하나 올라갈수록 차수가 하나씩 커져요. 다시 말해서 얘가 1차항이야. 그러면 얘가 몇 차항? 2차항이 되겠죠? 자,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x제곱이 될 거고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2니까 플러스 2x가 될 거고 상수항인 3을 적어주면 얘가 바로 누구예요? 목. 맞나요? 여기 보니까 아까 구해놓은 목과 완전히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 직전 나눗셈보다 왜 이 조립제법이 편하냐? 얘네들은 식을 많이 적어야 돼. 근데 이 조립제법은 개수들만 가지고
내려갈 때 더하고 올라갈 때 앞에 있는 수를 곱한다라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훨씬 빨리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직접 나눗셈보다는 조립제법을 많이 사용할 건데, 단 주의사항이 뭐다? 재수가 1차식일 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에서는 조립제법을 쓸 수가 없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과 같은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직접 나눗셈밖엔 방법이 없어. 이 조립제법이 불가능해요. 조립제법을 하려면 여기 있는 재수가 1차식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 바로 세 번째. 조립제법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요거였어요. 요거. 아까 2차항이 비어 있었죠? 비어있는 항은 개수가 얼마다? 개수를 0으로 생각해서 여기다 0을 적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얘를 조립제법으로 하려고 개수를 적다가 1 마이너스 1 좀 띄울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적고 여기다가 얘가 0이 되는 값 3을 적어버리면 직접 나눗셈을 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식은 얘를 보고 적은 식이 아니고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보고 적은 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나와버려. 그래서 비어있는 2창 요 가운데 뭘 껴야 된다? 2창이 비었으니까 그 2창 자리에 개수를 0으로 껴야 된다. 얘처럼. 그게 주의사항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을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요. 결론은 간단한데 조금 그걸 증명해야 되고 봐야 되니까 두 번째 주의사항 바로 X항. 어디에 X항이죠? 바로 재수식의 X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가 바로 주의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자, 맞춰보자. 좀 최대한 저기 하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자, 2x 마이너스 2로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볼 거야. 자, 피제수는 똑같죠? 근데 제수가 지금 달라? 그럼 일단 직접 나눗셈으로 해볼게. 해볼게요. 자, 앞에 얘가 돼야 되니까 x 줬고요. 분배 법칙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될 거야. 자, 부호 바꿔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면서 빼니까 6이 될 거야. 자, 얘도 빠르게 가볼게요. 2x를 곱해야 2x제곱 되니까 분배 법칙해서 적어주고요. 부호 바꿔서 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야. 그럼 얘가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6이 나와요. 자, 둘 다 해봤어. 근데 봐봐. 얘를 조립제법 쓰려고 해보니까 2 마이너스 4 8에다가 누구를 해줘야 되죠? 잠깐만. 밑에 끊겼네. 그러면은 어디다 해줘야 되냐? 여기다 해볼게요. 2 마이너스 4 8에다가 얘가 0 되는 x값을 요 앞에 적어줘야 되잖아. 그럼 2x-2가 0이 되려면 x가 1이어야 되죠. 그럼 1을 적어볼게. 그리고 나서 조립제법을 가니까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1과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려서, 자, 나머지가 6이 나왔어요. 근데 봐봐. 몫을 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얼마야? 몫을 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2x-2죠. 근데 이 몫이 맞나요? 다르지? 오히려 누구랑 같아? 얘랑 같죠. 왜 얘랑 같냐면 얘도 조립제법 하려고 적으니까 2-4 8이야. 그리고 얘가 0 되는 x값이 또 1이야.
그렇다는 건 얘도 조립제법 만들면 얘도 얘가 된 거거든. 즉 얘도 조립제법 만들면 얘가 되고요. 얘도 조립제법 나오면 얘가 돼. 근데 몫은 누구 거가 돼? 얘게 돼. 즉 얘는 안 돼요. 왜? 재수의 x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자, 조립제법에서 나온 몫은 누구 거다? 재수의 x항의 개수가 1인 식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조립제법에서 나온다. 그 말은 재수의 x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조립제법을 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지에 앞서서 왜 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검산식 세울 거고 얘도 검산식 세워볼게. 자, 얘부터 검산식을 세워볼게요. 얘를 검산식 세우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2x-1라는 누구? 재수 곱하기 모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그리고 얘를 검산식 세워볼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재수 x-1 곱하기 모 2x-2 더하기 6 이렇게 되거든. 자, 재수가 몇 배 차이 나죠? 이 재수와 이 재수가 몇 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몫은 몇 배 차이 나? 정확히 2분의 1배 차이 나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밑에 식에서 얘를 얘로 만들어 볼게. 그럼 이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했으니까 값이 2배 커졌겠죠. 그럼 동시에 곱하기 몇을 해줘야 값이 일정해지지? 변하지가 않죠? 2와 2분의 1을 같이 곱해버리면 1을 곱한 효과가 일어나니까 값이 안 변한다고. 그럼 얘를 이렇게 곱하기 2와 곱하기 2분의 1을 둘 다 적어놓고 얘한테 2배 해주고요. 얘한테 2분의 1배를 해줄게. 그러면 얘가 2배 커지는 대신에 요 몫은 2배 줄어들죠. 즉 2분의 1배가 되지. 이게 포인트야. 이 몫이 왜 얘랑 달랐냐? 왜 몫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냐? 바로 재수가 2배 커졌기 때문에 몫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럼 결론을 내자면 뭐냐면 우리가 x항의 개수, 재수의 x항 개수가 1이 아닐 때, 지금처럼 2일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몫을 구해놓고 걔에다가 몇으로 나눠버리면 돼? 바로 x항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즉 몫을 구해놓고 요 2x-2를 구해놓고 2x-2를 구해놓고 조립제법을 이용한 몫을 구한 거예요. 조립제법을 이용한 몫을 구해놓고 x항의 개수 몇을? 2를 나눠버리면 그럼 얼마 돼요? x-1 되죠. 얘가 누구라고? 진짜 몫이 나온다고. 아, x항 개수가 1일 때는 조립제법 이용한 몫이 진짜 몫이야. 근데 x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구한 몫, 조립제법을 구한 몫을 다시 한번 x항 개수로 나눠버려야 된다고. 아니면 얘의 역수인 2분의 1을 곱해도 상관없어요. 역수를 곱한다라고 하자. 왜? 여기가 분수가 될 수 있으니까 분수를 나누는 건 좀 복잡하잖아. 역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세요. 2니까 2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나온다고. 아, 재수의 x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x항의 개수의 역수를 나온 몫에 곱해서 진짜 몫을 구하자. 이게 포인트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하나만 이제 마무리하고 요거하고 마무리할게요.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8을 3x-3으로 나눌게. 그럼 얘도 재수가 0된 x값이 1이니까 조립제법을 쓰면 얘라고. 근데 하면 몫이 얼마 나와? 2x-2가 나오죠. 근데 x한 개수가 몇이야? 3이죠. 그럼 얘를 3으로 나눠서 답이 3분의 2x-3분의 2가 몫으로 나온다고. 직접 나눈 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피제수의 개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식을 말하는데 지금 이런 식 조건은 뭐다? 재수가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게 조건. 그럼 주의사항 두 가지는 뭐다?
비어있는 항의 개수는 0으로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 x항의 개수가 이게 중요하죠. x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재수. 누가? 재수가. 이 나누는 식이 x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구한 몫이다라고 해버리면 틀려버린다고. 얘로 나눠줘야 된다고. 얘로 나눠서 답을 구해줘야 된다까지. 여기까지 하고 끊어갈게요.